안녕하십니까, 까고 또 까고입니다. 오늘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4월 29일 날 그 미국 미시간대의 저명한 교수님 월터 미베인 교수님께서 한국 국회의원 선거 결과 그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셨더니 일단 뭐 선거에 대해서 부정이 의심이 된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를 하셨어요. 그 논문 표지를 지금 보고 계신데, 뭐 일단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뭐 확신을 가지고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뭐 과거 이제 이분께서 쓰신 논문이 뭐 콩고나 케냐의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논문을 쓰셨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콩고, 케냐와 거의 뭐 같은 급이 되는 게 아닌가. 뭐 국격이 날로 상승하고 있죠. 더 열받는 거는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좀 있어요. 뭐 저를 포함해서 뭐 유튜버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네티즌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의혹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려고 노력을 하질 않죠. 자,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들의 월급을 주는데, 그들은 국민 중 한 사람이라도 의혹을 가지고 있으면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뭐 선거관리위원회가 왜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정당이나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우리가 선거 뭐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죠.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건데, 이 선거권을 갖기 위해서 역사적으로는 많은 노력이 있었어요. 이게 뭐 거의 근대에서 현대 사회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그 사실인데,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뭐 지금 뭐 살고 있으니까 뭐 당연한 거라고 다 받아들이고 계시는데, 뭐 미국만 해도 50년이죠. 50년, 영국 10년, 프랑스가 96년. 뭐 대한민국은 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냥 동등한 그 투표권을 갖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자, 이 보시면은 미국이 1870년에 투표권을 갖게 되었어요. 국민들이. 그것도 남성만. 영국은 1918년이에요. 프랑스는 좀 빠르죠. 1848년. 프랑스 대혁명도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좀 빠른 편이고, 이제 서구 사회에서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1789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그리고 1800년도 보면은 뭐 영국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1832년 이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국민들이 많은 노력을 했죠. 그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시민들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이 없었죠. 사실 조선왕조 시대가 저물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대한민국이 수립이 됐는데,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일제 강점기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투표권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투쟁을 한 적이 없어요. 투쟁을 한 적이 없는데, 이제 소위 민주화 운동이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대통령 직선제를 이제 쟁취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었죠. 뭐 그 이전에도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뭐 우파분들은 조금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이승만 정권에서 이제 부정선거가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야를 하는 계기가 됐었는데, 이 부정선거 의혹이 이제 그 당시 사람이 아니라서 의혹이었는지 뭐 사실로 밝혀져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났죠. 4.19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또 많은 또 국민들이 노력을 하고 또 희생도 있었고, 뭐 여러분들 한 번쯤은 봤을 만한 그 사진, 이제 눈에 최루탄이 박힌 그 사진, 그 김주열 군이 사진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4.19 혁명 때 혁명을 이제 유발하게 된 계기가 된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이전 세대들이 엄청 노력을 했어요. 이 투표를 공정하게, 이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또 심지어 이제 독재에 대해서도 부산 마산 민주항쟁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뭐 광주만 기억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부산 마산도 제가 이제 넣어봤는데,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6월 항쟁이죠. 이게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우리가 이제 갖게 해준 한 사건인데, 이 전까지만 해도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 대통령을 뽑았어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으니까 뭐 다수당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6월 항쟁을 통해서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게 되었어요. 이때도 굉장한 어떤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죠. 이제 과거 유명하신 정치인분들, 대통령들, 대통령을 지냈던 분들, 이분들의 노력이 있었는데, 약간의 지금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은 지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왜 침묵을 하는지, 과거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그냥 가만히 있는지 뭐 정말 모르겠어요. 뭐 지금 민주화 항쟁에 민주화 운동을 계승한 그분들이 다 지금 민주당에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하긴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부정선거 의혹. 그런데 아무도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과거 민주화 세대들은 다 어디로 가셨는지, 뭐 관심이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자, 언론사에서도 제가 뭐 찾아봤는데 주목할 만한 내용은 뭐 거의 없어요. 뭐 언론사도 그냥 침묵을 지키고 있으니까. 뭐 기독자유 통일당만 이제 이 부정선거가 의심이 된다 해가지고 투표함 보전 신청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언론사에서 이제 그 선거가 끝나고 뭐 팩트 체크라고 해가지고 방송을 몇 번 하긴 했는데, 뭐 입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뭐 제 입장에서는 뭐 의혹을 해결하기는커녕 뭐 그냥 자기들 입맛대로 그냥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 민경욱 의원이 이제 본인의 투표 결과에 대해서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조치를 취하셨는데, 좀 이상한 부분은 민경욱 의원이 요구를 했던 부분 중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그다음에 통신기, 서버,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IT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원이 기각을 했어요. 훼손금지 대상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 그래서 저도 인천지법에다 이제 글을 남기긴 했는데, 좀 의아스러운 결과죠. 국민 중에 한 명이라도 의혹을 가지고 있으면, 또 선거 후보였던 당사자가 의혹을 가지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법원도 당연히 이제 이에 대해서 응해줘야 되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선관위에서는 모 방송에 나와가지고, 선관위 관계자가 나왔겠죠. 민경욱 씨가 선거무효 소송을 한다고 하니까 모든 자료를 기꺼이 공개하겠다. 기꺼이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이 대한민국의 어떤
기꺼이라는 말이 이런 때 이렇게 쓰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자 이제 제일 의아스러운 부분은 선거인 명부를 요구를 했으나 선관이 없다. 뭐 해당 지역 선관이 없는 건지 아예 그냥 뭐 선거인 명부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거는 언론 기사를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민경 의원이 차후에 선거인 명부를 받으셨는지는 저는 뭐 확인할 길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당시에 이제 선관위에서 선거인 명부가 없다. 선거인 명부가 없는데 도대체 투표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선거를 치렀는지 좀 의심스럽죠. 의심스럽고 이거는 이제 그 기자분께서 쓰신 건데 다른 데로 이송된 것일 확률이 높다. 그 선거인 명부가 아니 근데 해당 지역 선관위에서 보관을 안 하고 왜 딴 데로 이걸 보내죠? 뭐, 뭐 만약에 진짜 이게 없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사실. 뭐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죠, 사실은. 명부도 없는데 어떻게 선거를 합니까? 그리고 또 판사의 결정문을 가지고 민경욱 의원이 이제 행사를 했는데 선관위 직원이 비례대표 투표지는 또 못 가져가게 했다고 해서 결국 못 받은 걸로 나왔는데 선관위 직원이 판사도 아닌데 자기가 임의대로 그 판사 결정문을 해석을 하는지 뭐 모르겠어요. 뭐 선관위가 사법권보다 위에 있는 집단인지.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는 선관위에서 말한 거는 거짓말이었다. 기꺼이 모든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정당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제 의혹을 가진 여러 국민들이 있는데, 투표권자들이 있는데, 미래통합당이 사전투표 조작 의혹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했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통합당은 왜 정당으로 지금 존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하는지. 하여간에 이제 제가 조금 좋아했던 하태경 의원, 그 다음에 이준석 의원. 진짜 뭐 이번에 뭐 그냥 저는 뭐 돌아섰습니다. 자, 하태경 의원은 통합당은 투표 조작 괴담 퇴치반을 만들어. 자, 이거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무슨 괴담 퇴치반을 만들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국민 중에 한 명이라도 의혹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게 국회의원이고 선관위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는 뭐 국민은 뭘로 보고 있는 건지. 자, 이준석 최고위원은 뭐 보수 전체에 먹칠을 하는 행동이다. 아니, 의혹을 가진다는 게 왜 먹칠을 하는 행동입니까? 내가 행사한 투표권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하는데 뭐 이분은 정치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장재영 의원까지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 제일 화가 나는 건 이제 홍준표 의원이죠. 많은 사전 투표에서 이겼기 때문에 난 관심이 없다. 이 뭐 국회의원으로서 할 말입니까? 뭐 이런 분이 대선 후보였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러니까 뭐 졌죠. 예? 지나고 나서 한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이분은 좀 이런 말씀을 아니 그냥 말이라도 하지 말던가 짜증나는 현실이에요. 어떤 이제 네티즌 분이 하도 답답해서 이제 직접 찾아가고 전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하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글을 좀 발췌했습니다. 자, 미래당 담당자는 자기 책임이 없으니 따로 연락 주겠다. 친박신당 뭐 사무실도 없고 뭐 전화해서 통화를 하니 뭐 그런 거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자, 우리공화당 미래통합당도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이 나서는 게 부담된다. 그냥 정당 해체하세요, 얘네들은. 뭐하러 정당으로 좀 남아 있습니까? 참, 참.
뭐 유일하게 이제 기독자의 통일당만 아까 이제 조치를 취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분 관계자 이야기에 의하면 미래통합당이 여러 번 같이 조사위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는데, 뭐 미래통합당은 개별 의원이 알아서 할 일이지 당 차원에서는 불가라고. 아니 그럼 국회의원의 정당에 소속된 이유가 뭐고 후보자들을 정당에서 내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국민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의혹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를 해결을 해줘야죠. 좀 제일 의석수가 많은 야당 아닙니까? 근데 참 뭐 하여간에 뭐 이번에 뭐 국회의원들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똑같고 정당들도 뭐 그렇다는 거는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 실망입니다, 실망. 자, 다시 한번 위베인 교수님의 논문 그 이제 표지를 제가 띄웠는데요. 자, 이제 이 선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여러 근거가 되는 것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제 통계학적인 어떤 지식이 저처럼 없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봤을 때 좀 이상하다고 느꼈죠. 느껴가지고 이제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일단 저명한 이제 교수님께서는 부정이 의심된다라고 논문까지 발표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송 이제 공병호 TV라든지 본 방송에서 이제 제기했던 부분인데, 이 선거 결과가 어떤 함수에 의해서 일치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뭐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이 수식을 뭐 직접 적용을 해본 적은 없으나 이제 방송에서 시연을 하셨더라고요. 시연을 했는데 거의 뭐 99% 가까이 이제 일치를 해버리니까, 보시면은 조작 비율이 3.09로 고정이 돼 있고, 이제 가중치만 이제 변화만 주면은 결과가 일치한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상황은 뭐 이제 사람마다 생각하기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뭐 제가 가진 상식으로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어떤 함수에 적용이 된다 이러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이게 프로듀스 101이라고 뭐 그 이제 방송도 어떤 함수값을 적용을 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떤 특정 함수값에 일치가 되는지, 그리고 저명한 교수님도 부정 의혹을 이제 제기를 하는, 또 이분이 또 이런 논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는 다 결과론적으로는 부정선거로 밝혀졌어요. 뭐 콩고나 케냐 이런 데 보면. 자,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네티즌 분들, 그리고 그 유튜버 분들은 본인만의 어떤 근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소위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그분들, 진보 지식인들, 그리고 언론사들, 그리고 그 당사자가 되는 정당들, 어떻게 다 입 다물고 있습니까? 뭐 과거에 뭐 서양처럼 우리가 굉장히 피를 흘려가지고 얻어낸 선거권이 아니라서 그 선거권의 중요함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침묵을 하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나 진짜 화가 나가지고 욕이라도 막 하고 싶은데 이게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는지. 자,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의혹이 생겼다 하면은 그걸 당연히 다뤄줘야 되거든요. 그들의 존재 이유고, 언론사도 마찬가지고, 선관위도 마찬가지고. 자, 나름대로의 다 어떤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좀 반성하세요. 이거 뭐 전 솔직히 뭐 검찰에서 조사도 좀 하고 수사를 해가지고 의혹을 좀 확실하게 밝혀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뭐 액션이 나온 게 없으니까 이러면요 나중에 다음 선거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되겠죠. 특히 이제 야당은 국민들이 선거를 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이미 결과를 다 정해놓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지금 이번에 금배지 달았으니까 뭐 괜찮은 거예요? 미래통합당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소위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그런 언론사들, 뭐 조선, 중앙, 동아,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뭐 언론인으로서의 무슨 긍지나 자부심은 이제 뭐 걔한테 갖다 줬는지, 아 정말 정말 화가 납니다. 아무쪼록 선관위나 그리고 정당에서는 이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의혹을 풀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사들도 입 다물고 있지 말고 공론화를 시켜주세요. 이런 의견도 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미국의 유명한 교수님께서도 그런 정황을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논문을 낸 건데. 하여간에 어쨌거나 뭐 선거가 끝난 지는 좀 됐습니다만은 그 의혹을 시원하게 풀어가지고 선거 결과가 아무 문제 없다면 국민들이 다음에도 안심하고 투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